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문을 닫은 편의점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편의점이 폐업을 하면 그 자리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의점 간판을 완전히 떼버리고 그 자리에 카페나 음식점처럼 전혀 다른 업종이 들어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편의점은 5개월 연속 점포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편의점 점포 수가 줄어드는 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CU, GS25, 세븐일레븐 3사의 총 점포수는 48,315개로 작년 말보다 405개가 줄었고, 특히 4월에 148개, 5월에 165개가 줄면서 단 2달 만에 무려 313개의 편의점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 편의점 업계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는데요. 이 역시 2013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역성장입니다. 예전에 편의점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잘 된다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경기 방어형 업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기 대부분의 자영업이 무너질 때도 편의점은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었던 불황에 강한 업종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전례 없는 역대급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편의점이 역대급 위기에 빠진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을 넘은 가격. 편의점이 원래 좀 비싸다는 건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비싸도 이 정도는 뭐 감안하고 사야지라고 대부분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편의점의 가격이 정말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급하다고 그냥 사기에는 다른 유통 채널과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에너자이저 AA 건전지 4개짜리의 판매 가격은 무려 9,900원입니다.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다이소에 가면 AA 건전지 16개를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4개 살 가격에 다이소에 가면 건전지를 48개를 살 수 있는 거죠. 가격 차이가 무려 13배입니다. 그렇다고 다이소 건전지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건전지 14종을 조사한 결과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네오셀 알카라인 제품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별 3개를 받을 정도로 품질 면에서도 뒤처질 게 없는 수준이죠. 제가 편의점을 운영했을 때도 손님이 건전지 들고 오면 가격 이야기할 때 괜히 미안해서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물론 판매 가격은 가게가 아닌 편의점 본사가 정하는 거지만 괜히 죄송한 기분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싼 가격은 건전지 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레시피 한 캔의 가격은 1,200원, 쿠팡에서 사면 450원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가까워서 편의점을 간다지만 정말 이제는 담배나 술 아니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돈을 날리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 주변 편의점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랑 같이 들어온 손님들이 하는 가장 많은 소리가 여기서 사면 비싸, 쿠팡에서 시켜줄게 라고 합니다. 아빠가 애들 데리고 편의점에 들어와도 자기가 필요한 담배랑 술만 딱 사서 나가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쿠팡이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편의점이 비싸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손님들이 사갔지만 경기도 계속 안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찾는 게 대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편의점 본사에서 PB 상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있어봐야 같은 편의점 내 상품군의 수뿐이고 온라인으로 가면 그것도 메리트 없는 가격의 상품 중에 하나일 뿐이 되어버리죠. 중요한 건 소비자는 이미 편의점 가격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1+1, 2+ 행사로 도배를 해봐야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편의점에서 사면 무조건 비싸다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많아도 너무 많은 편의점. 2023년 기준 전국의 편의점 수는 55,580개입니다. 이건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보다도 많은 수준인데요. 인구당 밀도를 계산해보면 일본은 인구 2,170명당 1개, 한국은 943명당 1개로 무려 2.3배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많은 점포들이 서로의 매출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경우 담배권 거리가 50m에서 100m로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모든 골목마다 거리 제한에 맞춰서 점포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편의점 신규 점포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GS25의 경우는 2023년 한 해에만 1660개의 점포가 늘어났고 CU의 경우에는 2023년 1715개의 신규 점포를 개점했습니다. 1년으로 나누면 2개의 회사만 더해도 하루 평균 9.2개의 편의점이 매일 오픈을 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편의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년 1분기 대비 CU는 마이너스 30.7%, GS25는 마이너스 22.3% 각각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시장은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한정된 파이에 매출을 나눠먹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 편의점의 경우 점포 숫자만 많고 매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의 동선이 좁고 쇼핑 환경이 불편하다는 피드백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편의점의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많은 점포들이 주차 공간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훨씬 쾌적하고 여유롭게 편의점 쇼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편의점 전체 평균 매출 또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 편의점의 경우 2020년 기준 평균 일매출이 1위인 세븐일레븐이 약 584만원, 2위인 해밀리마트가 435만원, 3위 로손 389만원으로 2023년 우리나라 1위인 GS25 1 175만원에 비하면 3년 전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점포의 숫자만 계속해서 증가한 내실 없는 성장이 계속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심화되자 최근 편의점 본사들은 무리한 점포 수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 점포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편의점은 생겨나고 있고 한정된 파일을 놓고 매출을 나눠먹는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달의 활성화. 과거 편의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깝고 바로 살 수 있다는 즉시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매 채널보다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용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무기는 이제 이커머스와 퀵커머스에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대표적인 이커머스 회사인 쿠팡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폭증했습니다. 쿠팡의 경우 코로나 전인 2019년 매출이 7조 1,530억 원에 불과했는데 코로나 이후인 2023년 총 매출이 4배 이상 폭증한 31조 8,298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쿠팡뿐만이 아니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도 자체 배달 시스템과 더불어 배민 등의 퀵커머스 플랫폼에 전면 입점했고 본격적인 퀵커머스 시대의 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굳이 편의점을 이용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거기에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오프라인 매장도 과자, 음료, 생활용품까지 편의점 상품군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편의점만의 카테고리 장점도 사라졌습니다. 이젠 다이소에서도 아이스크림도 팔고 과자도 팔고 다 팔죠. 거기에 괜찮은 편의점 옆에 자리가 나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입점해서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자, 음료수, 컵라면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다 보니 편의점 입장에서 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거기에 같은 물건이라도 편의점을 배달로 구매할 경우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배민에 들어가서 편의점 물건을 주문할 경우 2만원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부터 시작해서 쿠폰이 즐비합니다. 거기에 편하게 핸드폰으로 시키면 30분도 안 돼서 도착하는데 이제는 굳이 나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차피 배달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가서 사는 거나 어차피 매출은 똑같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편의점은 배달로 물건을 팔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배달은 15,000원 정도 주문이 들어오면 배분율 떼고 배달 횟수를 떼고 나면 1,000원도 안 남을 정도의 극악의 마진율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파는 게 나을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유통시장에서 가장 트렌드가 빠른 곳이 편의점이었는데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트렌드가 느린 유통 채널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제 편의점은 편리하다는 말도 가깝다는 말도 더 이상 강점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신뢰를 잃었고 점포수는 포화를 넘었으며 편리함이라는 무기는 배달 플랫폼과 대형 유통사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메일이나 댓글로 편의점 이 정도 조건이면 창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편의점 창업은 돈도 잃고 시간도 잃어서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소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고 나면 아무리 후회하셔도 계약 기간 동안 막대한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접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편의점 창업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